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그 고용지표가 좋았던 것이 고용지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효과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지난 금요일 반짝 상승하고 이제 또다시 조정에 들어갔는데 네. 미국 증시 판단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일단은 이슈도 좀 부재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에 대해서 일단은 상승을 좀 큰 폭으로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신고점 이 추가 경신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장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평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15일 일요일에 관세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커질 경계 심리를 월요일장에서 좀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내년 증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불안감이 남아 있고, 그리고 좀 경고성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를 좀 잠시 쉬어가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좀 시장을 관망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관세 인상 여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그 FOMC 회의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관망 심리에 한 영향을 하는 것 같네요.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되고 네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12일 목요일에 오전에 저희가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 하지만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성명서도 나오고 경기 전망도 나오고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도 나오고요. 그리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이 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초점은 점도표로 좀 맞춰질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9월에 제시를 했던 점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리가 1.75에서 2%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한다면은 연준 위원들이 내년 말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금리가 조금씩 인상될 것이다라는 점을 점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하단 자막에 가려서 날짜가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1.875가 2019년 말과 네, 네. 2020년 말을 전망하는 거고요. 네,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의 금리가 지금에 비해서는 25bp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인상될 거라는 게 아니고, 그때 네네. 기준으로 본다면은 2020년 말까지는 동결을 점치고 있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그 이후에는 인상을 점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점도표가 이번에 새롭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동결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변화가 크게는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내년 말까지 동결, 그리고 2021년, 2022년 각각 25bp씩의 인상 전망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네. 시장 전망도 최근에 좀 많이 따라오기는 했죠. 예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과도하게 반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이성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한 내년 말까지는 금리 동결을 똑같이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예상이 연준의 스탠스와 많이 따라오기는 했지만은 네네.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여전히 2021년과 2022년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18년 때처럼 어떻게 본다면은 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FOMC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내년과 내후년, 아니죠. 내후년과 내후년이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의 2021년과 22년이니까요. 21년과 22년의 전망이 높아지느냐 혹은 좀 과도하게 높아지느냐를 보면은 이게 시장의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는지 없을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애초에 지금 21년과 22년에는 금리 인상을 연준 위원들이 점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이 좀 금리가 상향 조정됐을 경우에는 좀 더 가파른 금리 인상을 향후에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리 측면,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긴축 부정적으로. 공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화요일에 FOMC가 개시가 되고, 그리고 수요일에 미국의
CPI가 또 발표가 되고요.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는 한데 연준에서는 사실은 PC 가격 지수를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보죠. 하지만은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도 연준에서 참고적으로 살펴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FOMC 결과 발표 전에 이 지표도 시장의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될 텐데 중요한 이유가요. 연말 쇼핑 시즌에 어떤 이 초반부의 그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1월 소매 판매가 그래서 중요한데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가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라 같은 기관에서는 네. 좀 더 보수적으로 0.1% 증가를 점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올해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좀 늦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소매 판매가 기대만큼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가에 바짝 다가서는 뉴욕 증시의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기 시도할 때에는 항상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네.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뭐 증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점도 증시 고점의 발목을 좀 잡는 요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은 S&P 500 기업들의 포워드 PER이 지금 17.6배입니다. 네. 근데 이제 10년 평균이 14.9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로 보더라도 수치로 보더라도 거의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 기업 이익 성장세가 더 뒤따라 줘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사상 최고치 또 문턱에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르다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끌어내리려는 경고성 메시지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 앞서서도 전해주셨지만은 대표적인 월가 이제 베어 약세론자인 모건 스탠리가 오늘도 여전히 기대치가 너무 높고 주가에 반영이 된 성장주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수재나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주 같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는 업종들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S&P 500 지수 목표 주가를 3,000으로 현재 대비해서 하락할 것으로 점칠 만큼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근데 모건 스탠리만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그래프로 보더라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올해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5% 미만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주요 IB들이 점치고 있죠. 근데 이제 예년에 연말에 다음 해를 예상했던 그런 수치들을 살펴보면은 전년도만 하더라도 올해 증시가 한 15% 정도 상승할 것을 점쳤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작년에 증시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예년과 비교해도 내년에 대한 증시 전망이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시장에 좀 기저에 경계 심리를 좀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뭐 2013년이라든지 아니면 2016년이라든지 이런 시기에도 그래도 5% 이상 다음 연도에 성장할 거다 전망을 했었는데 네. 우리 요즘 그렇게 어려운가 싶은데도 이제 내년 전망이 이제 5%밖에 안 되는 상승 전망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과대평가됐던 그런 업종에서는 좀 빼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업종으로 돈을 넣어라. 뭐 사실 이런 뉘앙스거든요. 네. 업종별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근까지의 업종별 흐름이 어땠느냐. 네. 그래서 정말로 좀 덜 오른 이 종목으로 아니면 업종으로 옮겨가는 것이 주요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네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6개월간의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언급했던 업종들이 대부분 언더퍼폼하기는 했습니다. 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았죠. 지금 보시면 S&P 500 지수 수익률을 또 넘어서는 그런 수익률이 지난 6개월간 나타나면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필수재 업종이 한 7% 상승을 하면서 S&P 500 지수를 언더퍼폼했고 그리고 특히 경기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 4.5% 상승에 그치면서 역시 이제 S&P 500 지수를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업종별 가운데서도 많이 오른 업종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덜 오른 업종이 좀 유효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모건 스탠리에서 좀 흥미로운 그런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
자기들은 경기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죠. 네네. 근데 만약에 예상외로 경기가 또 좋아졌을 때도 시중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금융업종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자신들의 분석이 틀렸을 경우에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업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이거잖아요. 금융업종들이. 알겠습니다. 자, 2018년, 아니, 그러니까 2019년에 증시 움직임 가운데 뚜렷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대형주들은 잘 가는데 중소형주 안 간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S&P 500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러셀 2000이 잘 못 따라가는. 근데 최근에 움직임은 좀 어떨까요? 최근에 이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도 올해를 놓고 본다면 러셀 2000 지수가 한 20% 올랐기 때문에 S&P 500 지수 한 25% 정도 오른 거에 언더퍼폼이고요. 그렇죠. 최근 6개월 역시도 S&P 500이 8.7% 오르고 러셀 2000이 7.1%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그래프에 나오고 있는 것이 올해 이제 이 금리가 올해 그러니까 사이즈별 주식 수익률입니다. S&P 1500 지수에서 이제 산출을 한 건데 올해 지금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이 대형주의 수익률이 26%로 나오고 있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20%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에 보이고 있는 것은 가장 왼쪽에 대형주들의 매수 의견이 5%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3% 줄었는 데 그쳐서 즉 많이 오른 업종 그리고 이 사이즈로 봤을 때도 대형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도 살짝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금융주는 뭐가 됐건 그냥 좋은 거고 금융주는 뭐가 됐건 좋은 거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저평가된 종목들을 고르게 된다면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더라도 네네. 결국은 지금까지 못 오른 업종이 이렇게 좀 경계 심리가 굵어졌을 때는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종목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가복계의 샤넬이라고 부르는 룰루레몬. 뭐 어제 시장은 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선방을 했나 봐요. 네, 한 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을 보였는데 11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네네.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긍정적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이 이제 2020 회계연도 3분기입니다. 19년도 8월에서 10월인데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또는 이제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시킹알파의 집계를 보더라도 최근 3개월간의 이 룰루레몬의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8건, 하향 조정은 단 1건일 정도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룰루레몬이 뭐 호실적이라고 하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얘기한 투자 의견을 좀 살펴봤을 때는요. 네네. 아웃웨어 시장으로 이제 아웃웨어. 네, 그러니까 요가복이나 뭐 필라테스복 이런 것들만 좀 예전에는 신경을 썼다면은 요즘에는 후디도 뭐 많이 나오고 바람막이도 나오고 네. 이렇게 룰루레몬이 좀 저변을 넓히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 성장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도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크레딧 스위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이 이 실적 발표가 3분기인데 4분기까지도 매출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놀라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을 최근 1년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 있는 수치가 실제 수치가 되겠고 밑에 있는 수치가 컨센서스가 되겠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를 나타내면서 전 분기 실적 발표 때는 컨센서스가 한 5%대까지 낮아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추세가 일단은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 걱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네네. 숙제입니다. 주가가 올해 한 9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에 이미 주가에 또 반영이 됐다. 실적은 좋게 나올 것이지만 지금 목표 주가도 235달러로 현재 주가 거의 똑같은 수준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회계연도
퍼도 지금 40배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성장세는 확실하나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얘기는 또 항상 나오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트렌드가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여기에서 또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런 기업들은 특히 이제 실적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룰루레몬까지 확인해봤고 이제 잠시 후에 이 12월 9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 마감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9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 장중 흐름을 보니까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이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뭐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조정이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중 낙폭은 좀 커졌지만 뭐 막판 들어서도 100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7,910.52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가장 크긴 했지만 그것도 뭐 0.4% 정도고 8,621.83에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0.2%에서 0.3% 하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3,135.95에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팀장님 그냥 조정 정도? 관망 심리에 따른 조정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중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초반에는 또 조금 상승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네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또 주시를 하면서 수출 지표가 주말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또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판에 좀 미끄러졌는데 뭐 뚜렷한 악재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겠고요. 첫 번째로 또 다른 신고점 경신에 대한 또 경계감, 그리고 두 번째로 FOMC와 관세 데드라인을 앞둔 경계 심리, 이런 부분들이 역시 꽉 차 있는 밸류에이션에서는 좀 올랐을 때 좀 미끄러 내려져 가려는 그런 네네. 성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관망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잔뜩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고 보이는 건데, 자, 업종별과 종목별로는 어떨까요? 오늘 좀 약간 혼재된 양상인 것 같아요. 맵을 펼쳐놓고 봐도 초록색과 빨간색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한번 네, 맞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오늘 이 소비 관련된 업종이 그래도 좀 선전을 했는데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S&P 500 지수 구성하는 11개 업종이 좀 혼재 양상을 좀 띄었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종목별로 봐도 지금 금융업종이 좀 많이 좀 내린 상황, 좀 하락세가 많이 나타난 상황이 나타나고 네.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좀 혼재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특징주를 좀 살펴본다면은 애플의 오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게요. 한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관세 데드라인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근데 애플은 이번에 그러면은 아이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종목이다, 이런 얘기들이 웨드부시라는 또 IB에서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도 지금 경계 심리가 많지만은 애플이 그 중에서도 특히 관세에 민감하다 보니까 오늘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애플의 이 칩을 납품을 하는 퀄컴은 주가가 한 1.5% 정도 오르면서 시장 전체를 크게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스카이웍스 솔루션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쿼보라는 소형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5G 모멘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폰이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칩을 많이 납품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가장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메모리 칩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실한 좀 이 증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게 갔을 때는 급등을 하고 또 나쁘게 갔을 때는 이렇게 또 급락을 하는 고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미국 시장에 대한 총평까지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